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계속 스튜디오에 모셨었는데 오늘은 조금 전화 연결하게 됐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예, 네,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금 북한이 주말 사이에 지금 방사포를 서해상으로 쐈단 말이죠. 지금 예, 추가 도발을 결국 감행을 한 건데 발사 시각이 오전 8시 7분에서 11시 3분 사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10시간이나 지나서 합참이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방사포 좀 걱정은 덜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지 시간이 이렇게 늦은 거 이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죠. 합참이 잘못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방사포라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방사포의 사거리가, 그게 좀, 마침 서해상으로 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네네. 남쪽으로 해서 그 휴전선 가까이 와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쏘면은 서울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방사포, 장사정포예요. 그러니까 아, 유도탄 미사일만 문제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음, 땅덩어리가 좁은 이 한반도에서는 네. 미사일보다도 방사포가 현실적인 위협이에요. 그렇군요. 그거를 방사포이기 때문에 10시간 넘어서 해도 된다.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10시간 동안에 좀 감춰야 될 일이 있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방사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개의 로켓 한두를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장치를 방사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좀 괜찮다고 했던 이유, 그러니까 정신없이 쏘아야 되는 거지, 볼 때처럼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5발 쏘는데 한 3시간 넘어 걸린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이게 방사포는 괜찮다. 유도탄만 문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 못했죠. 그러니까 왜 그래도 그런 말이 왜 나오냐 봤더니 방사포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장거리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되긴 했는데 이게 네. 미사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있어서는 미사일만큼은 아니지만 남쪽을 향해서 그걸 쏜다고 할 때는 네네. 중요 건물을 파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순간 화력이 뛰어나고 일반 포보다는 넓은 지역을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고 다시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나 보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위험한 거다. 지금 서해로 쏘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는데 이걸 10시간 있다가 발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말씀 지금 그렇게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님은 위기의식이 없는 거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와요. 막 영화도 관람하시고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긴 했거든요. 글쎄, 윤 대통령이 그런 걸 보고를 받고도 영화 보러 갔다면은 그건 네. 좀 문제가 큰 거죠. 그러나 어, 아마 밑에서 그 일정을 미리 알고 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릴 건 없지 않느냐. 방사포가 별것도 아닌데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벌써 그렇게 심기 경호까지 하나요? 참. 그러니까 우선 방사포를 북한이 언제 쓸지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미리 말하고 쏘나요, 이게? 그렇죠. 미리 알 수 없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영화를 언제 보겠다는 거는 미리 다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적어도 비서실에서는 알고 있었겠죠. 네, 그 밑에서 경호하거나 일정을 잡는 비서실에서는 우리 대통령님이 언제 빵 사러 가고 언제 영화 보러 가실 건데 방사포는 이러이러한 때 쏜다고 하는데 이건 괜찮다라고는 판단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글쎄, 괜히 크게 그렇게 미사일도 아닌데 그거까지 보고를 해서 일정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 과잉 충성이 발로 되지 않았나. 아.
아, 그러니까는 방사포를 언제 쏠지도 우리 군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예정돼 있는 그런 빵 사고 영화 보러 가는 거를 저지할 정도는 아닌 위험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정말 좀 걱정스러운. 위험한 거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방사포야말로 네. 목표물을 정확하게 때리는 미사일보다는 그 파괴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그게 주요 건물을 때리거나 주요 시설, 포대 같은 걸 때리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고, 네. 아무데나 떨어져서, 뭐 예를 들면 그게 종로바닥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사포라고 해서 관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장관님. 이게 방사포라는 게 내가 A 지점에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A 지점에 딱 떨어져 주면 좋은데 그 옆에 B 지점에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아. 이름 그대로 네. 퍼져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퍼져서 뜻이잖아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지만, 좌우간 떨어지면은 불이 나든지 사람이 죽든지. 어머나.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직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오히려 인명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였네요.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데. 걸려요? 네. 그런데 노 변호사는 배짱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배짱 좋은 사람 걸리나? 우리 대통령 배짱이 좋은 것 같다 말씀까지 나오셨어요. 아, 제가요? 제가 배짱이 좋기는요, 지금.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하고 지금하고 좀 약간 이 북한 방사포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 이러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전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도 당선인 시절인가 뭐 후보 시절에는 네. 북한이 그렇게 방사포를 쏘고 그러니까 9.19 군사분야 합의 네, 위반이라고 9.19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공격을 했었는데,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도 잘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군사행동을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건, 휴전선,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북과 5km 이남, 네. 그 지역에서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다. 네. 나머지는 군대가 있는데 뭐 군사활동 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상대방을 향해서 무슨 총을 쏘거나 방사포를 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뿐이지. 네. 자기네 그 땅에서 자기네 공해상으로, 자기 공해가 아니라 자기네 영해상으로 또는 공해상으로 남한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쪽으로 포수가 되는 것까지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이라고 하면은 뭘 잘 모르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뭘 구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당선인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방사포를 막 그 북한이 쓰고 그러니까 이거 9.19 위반이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북한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방사포 쏴도 뭐라고도 안 그러고 10시간 지나도 나중에 발표해도 뭐 대응도 잘 안 하고 본인은 걱정도 안 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빵 사러 다닌다는 거잖아요. 글쎄, 빵 사러 가는 게 아마 그쪽 삼성교 쪽에 나폴레옹 제과 같은데. 그 유명한 빵집이요. 근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고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네.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합참이나 NSC 쪽에서 네네네. 합참에서는 바로 NSC에 보고를 했을 거고, 네. NSC에서도 실장한테도 상당히 늦게 보고가 됐대요. 밑에 뭐 실무적인 실무그룹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실장한테 보고, 실장은 또 나중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이 비서실 내지는 참모 주변에서 대통령이 오늘 모처럼 지금 나들이를 하시는데,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불안하게 만들 건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심기게 한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너무 안일하게 그 진짜 박정희 대통령 때 있던 겁니다. 심기경 경호실장이. 참네요. 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게다가 우리 대통령은 북한한테는 강력하게 대응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세게 나가자고 계속 그러면서 선제 타격까지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예. 근데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는 그 잘못한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네.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는 식으로 뭐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뭐 방사로 가고. 근데 그 윤 대통령이 그렇게 그 무시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보고를 일정 끝나고 말씀드려도 돼. 뭐 별거 아니야 방사포 뭐 이런 식으로 참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걱정이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일일이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밑에서 보고를 해줘야만 움직이는 자리인데 네. 결정하고 방사포를 그 별거 아닌 걸로 봤다기보다는 그 뭐 미국에서도 신경 안 쓸 일이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제 유도탄을 신경 쓰죠 미사일을. 아니 근데 이렇게 보고 안 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되는 건 아니죠. 진짜 특이한 그러면 안 되는 시스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좋아요. 그런데 북한의 태도는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해서 2년 만에 우리 남한을 적군이라고 아예 딱 규명을 했더라고요. 대적, 투적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예. 대외 강경 기조를 지금 천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7차 핵실험 강행할 거다 이런 예측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이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이거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민심이 좀 사실 흉흉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가만있어 봐라 회의를 이틀 했나?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비서국 회의까지 또 소집을 했습니다. 네. 이게 기강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네네네. 간부들을 혼내는 거예요 지금 비서국 회의에서는. 네. 그리고 그 대남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는데 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자관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이다. 그보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농업이다. 이게 지금 네. 금년에 봄감 때문에 모내기를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겠죠. 심어놓은 것도 뭐 말라 타들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금년에 지금 식량난이 불을 보듯 뻔한 그 현실이 될 텐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기강을 다 잡고 또 민심을 추스리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정말 민심 위반을 불러오는 일이죠. 상당히. 그 미사일 그동안에 18번 쏜 것도 웬만한 건 또 보도를 안 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좀 살기 어려운데 뭐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네.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실험을 준비는 다 끝냈지만은 단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돼 있는데 네. 핵실험을 하고 나면 중국이 이제 그걸 말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국제사회 여론이 아주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까지는 중국이 그런 대로 뭐 미국도 그렇게 압박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반대할 수 있었지만 네. 핵실험까지도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까지도 반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에요 지금. 체면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넘버2하고 G2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미국이 못 살게 그냥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중국이 더구나 지금 10월 달에 시진핑의 3년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반도 상황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책임론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의 3년임에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 막 좋은 날로 그럼 그런 짓 함부로 하지 말라고 좀 달래는지 압력을 넣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면서까지 대미 위협을 해가지고 도발적인 위협을 해가지고 중국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중국이 안 도와줄 거 우리가 아닙니까? 사실 제일 타겟이 될 텐데 참 답답하네요. 중국이 안 도와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어려워지죠. 김정은의 그 소위 내내 통치면에서 네. 타격이 크죠. 지금 뭐 간부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혼을 내고 막 회의를 하는데 네. 중국의 민심을 중국의 민심이 뒤집어지는 일을 자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다면은 지금 또 장마철에 비 오는 날은 못 합니다. 아, 백신호. 못해요? 비 올 때는? 날씨가 아주 좋은 날만 골라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곧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거 지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시진핑 총서기의 3년인 문제가 결론이 나는 뭐 10월 이후에나 하지 않겠는가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또 국제 정세의 그 변화로 미국이 대화를 북한과 핵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뭐 갑자기 조성될 수도 있죠. 그때 대비해서 최선희 같은 미국 전문가를 외무상으로 앉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윤석열 네.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근데 원래 윤 정부에서는 7차 핵실험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요즘 낌새를 조금 보니까 그거는 말은 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좀 유화 정책을 쓰려는 느낌도 조금 들긴 들었거든요. 이제 말만 단호하게 그 대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끊었고 결국 그렇죠. 미국하고 네.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미국도 북한이 핵실험하는 경우에 폭격을 하겠습니까? 미사일을 그렇겠죠. 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전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B1B라든가 B52 같은 전폭기 핵폭탄 실을 수 있는 그런 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가지고 네. 겁은 주고 또 그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네. 이상도 못 해요. 결과들은 뭐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네요. 종이호랑이처럼. 도둑이 와서 분탕질 치고 간 뒤에 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냥 또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 정도? 그 정도죠. 좋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반대 입장인데 이게 뭐 일본하고 한국을 지금 길들이게 하려는 거다. 뭐 굳이 거기에 참석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들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 잘 듣는 아시아 국가들 데려다가 장난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구상은 중국을 지금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 소위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자지만은 저건 동아시아판 나토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본, 한국을 무조건 이제 묶어 세우고 그렇죠. 지소미아 같은 걸 통해서 묶어 세우고 한미일 동맹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동남아 국가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같은 나라들도 거기에 가다목으로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을 보러 가는 겁니다. 와서 보고 네. 나토 봐라 이렇게 척척 돌아가지 않느냐. 동아시아 쪽에서도 한국,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좀 편하게 좀 해줘. 그러니까 미국이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수학여행. 수학여행. 한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있다. 이걸 중국에 과시하는 용으로 그냥 가는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좀 그렇게 글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박지원 장관도 국정원 장도 이건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덕보다 실이 그렇죠. 많은 외교 행각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윤 대통령이 좀 득보다 실이 많은 친미적인 혹은 친일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뭐 안보도 챙기고 국내 경제도 챙기고 그다음에 그 사회 기강도 돌봐야 되고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너무 그 안보에 몰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는 신경도 안 쓰시면 안 되는데 요즘 글쎄요, 위험한데 경제적으로 경제가. 타격이 우리 그 한중 무역액이 예. 한미 무역 그다음에 한일 무역을 무역보다 합친 훨씬 것보다도 크죠.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한중 무역에서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지탱이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한중 무역에서 돈 벌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 무기 사서 광해한 나라 아닙니까? 네. 아, 참,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외교라는 건 참 신중하고 정말 아슬아슬 줄타기처럼 잘해야 되는 건데 너무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패를 탁탁 보여주는 건 참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아니 많습니다. 너무 편중된 그런 그 동맹지상주의 내지는 안보 중심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저러다 경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데 그러니까요. 거기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핑계 대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네, 이게 지금 나토 회의까지 가는 것은 미국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근데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뭐 결과적으로 도움이 그게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도 시작이 되고 내년부터 더 어려워진다는데 좀 큰 그림을 좀 그리면서 국익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저희들 바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